점점 더 가까워지는 아래 공포. 네. 이제 아래 공포라는 게 이제 뭐 리세션 그죠? 이제 경기 침체. 근데 경기 침체가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단기, 중기, 장기가 있는데 네. 일단 중기, 장기는 일단 둘째 치더라도 일단 뭐 저번 주에 이제 FMC 그 성명에 이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에 대한 어떤 뭐 GDP 등등 실업률 거기 이제 보고서가 제가 전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베이주백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고 2023년까지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다. 올해보다 이제 2023년이 더 안 좋아질 거다. 분명히 거기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월 달에 알 공고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거의 한 10% 정도 경제학자들이 전문가들이 그 정도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불과 지금 이제 5개월이 지난 6개월, 그러니까 5개월은 6월 지금 시점에서 거의 한 경제학자들 중에 한 50% 과반수가 이제 알 공포에 지금 와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놓여 있어요. 거기다 이제 2008년도까지만 금융위 글로벌 금융위였죠. 그때 당시에는도 예상 확률이 한 3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벌써 뭡니까 한 6%의 갭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일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이미 경기 침체가 왔거나 아니면 그 직전에 볼 수 있는 높은 어떤 수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것들 때문에 알공포가 지금 이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심상치 않은 유가 천연가스입니다. 심상치 않은 유가 천연가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6월 6일입니다. 6월 6일 천연가스, 내추럴가스 얘도 6월 6일 동일하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가 7주 연속 계속 상승세로 이제 마감을 하서 끝났어요. 근데 6월 6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이제 얘가 곤두박질 치는 뭐 유가 같은 이제 123달러가 이제 넘었었죠. 123달러 한 4달러 근접하는까지 갔다가 한 106달러까지 지금 밀렸다가 지금 한 110달러 또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이제 뭐 내추럴 가스는 없었습니까? 9,300인데 6,000까지 밀리는. 오히려 이제 그 오일보다 변동폭이 하락폭이 상당히 큰 그런 이제 그래프상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밑에 보시면 괴이한 뭐 하락 현상이다. 무슨 얘기냐? 자, 2주 지금 이제 그 중국이 이제 봉쇄 완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아무래도 그러면 석유 소비가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이란 핵 협상도 여전히 미국 속에 빠져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위기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빠졌다는 건 뭡니까? 일단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뭐 휘발유, 그다음에 경유, 그죠?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5월 달에 비해서 거의 6월 달에 한 1달러, 약 1달러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일단 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를 좀 덜 몰게 되고 그죠?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오히려 이 지금 서머타임 바캉스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재고가 2주 연속 증가했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인플레이션의 그 소비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저번 주도 미시건대 소비 심리도 말씀드렸죠. 그 50.2% 어디서 몇십 년 만에 또 최저치를 그러니까 통계 낸 이래 그죠? 그때 1972년도에 통계 낸 이래 가장 최저치.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첫 번째로 알 공포가 유가 천연가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요. 자, 제가 이제 또 4월 달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석유 파동에 대해서. 석유 파동이 언제입니까? 1970년부터 1980년이죠. 그죠? 그때 이제 1970년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표에 보시면은 이제 1970년대가 거의 4%, 5%, 그 사이 때 이제 물가 상승률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CPI가 8.6%죠. 8.6%라는 건 41년 만에. 그러니까 석유 파동 그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지금 1975년도보다 상당히 안 좋죠, 그죠? 그때 이제 어떤 이제 환경적인 측면도 지금 많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자, 석유 파동 때는 그냥 단순히 석유에 대한 문제, 실업률이 되게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인건비 상승 기대도 못하고 일만 뭐 시켜달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뭐 석유 파동 장기 10년의 이제 그런 침체기를 맞았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곡물에 대한 이슈, 또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이제 석유, 당연히 석유는 뭐 포함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것들이 지금 발생하다 보니까 이 시대하고 완전히 달라요. 거기다 또 없었습니까 지금 뭐 물가상이 당연히 높고 실업률은 뭐 이제 현저히 좀 낮은 편인데 이때에 비해서 근데 임금 상승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임금 상승을 무한정리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조사들이 뭐 저번에 말한 애플이 2분기에 가이던스도 좀 낮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히려 1975년도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서도 여러 가지 정황상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알공포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또 GDP예요. GDP 그죠? 모든 게 지금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2022년 역성장 이거 팬데믹으로 회귀가 됐다. 이거 저번에 내가 비슷하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팬데믹 때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면 자, 거의 마이너스 31.2% GDP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33.8% 거의 뭐 이 하락분을 거의 세이브 시키는 그런 장세가 연속이 돼가다 오다가 결국에 어떻습니까? 2월 달에 마이너스 1.5%는 1분기죠, 1분기. 그죠? 마이너스 1.5%는 아주 저조한 그런 GDP 성장률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팬데믹 전에 보면 1.9%에 보통 저성장이었죠, 이때는. 이때하고 이제 비교하면 거의 한 2.4%에 육박하는 이 갭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팬데믹 전에는 어땠냐면은 우리 뭐 시청 잘 아시다시피 일단 뭐 경기가 어려우면 일단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좀 걸렸을 뿐이지 결국엔 V자 반등을 했어요. 그죠? 그 어려운 팬데믹 때도 결국엔 V자 반등을 해줬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 다르죠. 돈도 못 풀고 이자는 높고 어떤 게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까? 딱 봐도. 그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아 이때하고 이 팬데믹 전하고 지금하고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구나. 결국엔 안 좋다는 거예요. 암울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또 GDP란 어떤 알공포가 또 대두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무역 수지. 무역 수지가 이것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 무역 수지에 대해서 뭐 아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지만 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라는 건 뭐냐면 수입하고 수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적자가 났느냐, 안 적자가 났느냐, 거기 이제 지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자, 수입보다 수출이 많으면 어떻게 흑자가 나는 거고, 거꾸로 반대가 되면 어떻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 표가 두 개 보시면 왼쪽은 수입이고 오른쪽은 수출입니다. 그럼 적자 폭이 상당히 크죠, 그죠? 딱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자 거의 뭐 마이너스 8천이에요, 8천.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출은 마이너스 1,710. 갭이 거의 한 7배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지금. 그다음에 업타니까 이게 수입 물가가 자꾸 올라가면 내수 경제 어떤 상당한 위기를 초래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이 나라는 뭐 우리나라보다 이 나라가 이제 수입을 더 많이 하죠.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또 해외에서 이제 가져와야 될 뭐 여러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료품이 주가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보고 또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따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국내 선물 다루면서 또 드릴 말씀인데요. 이 그래프 형태가 우리나라하고 지금 너무나도 닮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게 지금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비농업군 급여 대폭 감소세에 놓여 있다. 이거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그냥 일반 이제 근로자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이제 뭐 3월 이후부터 그죠? 이제 3월 당연히 3월이겠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에 터졌으니까 3월 달부터 급격하게 이제 감소세에 돌아섰어요. 근데 4월에는 조금 올랐죠. 근데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발표하다 보다 리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이때는 조금 올랐는데 뭐 그러고 나서 또 급격한 오히려 3월 달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지금 형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금리 인상으로 해서 제조사의 어떤 부담이 지금 한층 더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뭐 캐나다 같은 경우 뭐 엊그저께 뉴스 이제 보셨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뭐 노인들이 다시 현장에 일터에 좀 복귀를 했다. 고물가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노인들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좀 뭐 어쨌든 일이라도 시켜주니 감사하니까 뭐 저임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는 그런 형국, 그죠? 그럼 뭐 우리나라 지금 뭐 후진국도 지금 뭐 대량 실업 사태, 그것도 고물가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어떤 뭐 쉽게 해서 뭐 어떤 시위 자체가 이제 뭐 상당히 극화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뉴스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화물 연대 어떻게 또 극적으로 이제 뭐 합의로 끝났지만 또 내관들이 여기저기 좀 터져 있죠 지금. 뭐 SK부터 해서 등등 대기업들이 지금 뭐 급여를 상당히 좀 올려달라고 10% 이상을 요구하는 상태고 거기에만 해서 제조사는 쉽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한 사태가 놓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알공포의 어떤 또 시작이 아니냐.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 상승을 뭐 감안은 해야 되고 또 실업 사태, 또 임금에 대한 부분, 상승분에 대한 부분 그렇게 이제 뭐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다가오잖아요. 그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좀 상당히 좀 빨리 올 수 있다는 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2023년까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주택 착공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자, 베이직북에서 어땠습니까? 지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 어떤 거래가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근데 기존 주택이나 뭐 신규 주택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 전월 대비해서 한 15% 감소가 된 겁니다. 근데 그래프는 그걸 왜 이렇게 크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5% 감소. 2020년 4월 이후 이게 팬데믹이죠 그때. 이게 가장 최저치랍니다 지금 상황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원자재가 뛰었으니 당연히 뭐 건설사는 신규 건물을 지으기가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그걸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금리 상승에 소비자가 어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일단 자이언트 스텝 받고 목표 금리가 만약에 4%대 최악의 상황 4%대 간다면은 당분 올해는 정말 이 신규 주택 감소가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저하게 또 뚜렷하게 안 좋은 그 악영향을 나타낼 수 있겠다. 그렇게 돼서 신규주택 감소에 대한 부분도 알공포 일단 포함을 시켜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죠? 자, 결국엔 이제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공포의 어떤 시그널을 찾아봤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 미국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1년 안에 그 알공포, 리세션, 장기 경기 침체가 오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한 아까 말한 반 이상이 됐고, 그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 심리형, 그다음 아까 또 주택 시장 여러 가지들이 이제 위축이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비 위축이에요. 소비 위축. 제가 이제 뭐 요즘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뭐 이제 뭐 심한 경우 뭐 도시락을 싸가고 다니신다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직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원자재가 아직도 뭐 어떤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실업 사태가 이제 곧 약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지금 지점에 와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제가 봐도 이제 일리 있다. 예, 그리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더라. 그에 반해서 뭐 이제 아까 말씀 바이든 앨런 장관은 아직은 뭐 우리가 높은 인플레이션에 놓여 있고 올 연말까지도 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고 좀 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지만 이게 알공포는 아니다. 뭐 퍼펙트 스톰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아니면 좋죠. 아니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라봤을 때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아까 뭐 갑자기 지금 뭐 미국 3대 지수가 상당히 높게 지금 뭐 지금 상승을 하고 아직 뭐 제가 지금 이거 말씀을 못 봤는데 이게 내일이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날 어떤 다시 한번 이 오늘 상승분을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알공포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투자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아래 공포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유가라든지 GDP 그리고 무역 수지, 급여 등 굉장히 복합적인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 이르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1년 내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확률을 30%로 또 2배로 상향 조정했고요. 2년 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확률을 48%까지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 그리고 JP모건과 모건 스탠리의 CEO들 역시도 경기 침체를 경고하면서 겨울이 올 수 있다라는 목소리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래 공포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무역 수지가 저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국의 네, 이 상황을 대비하면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게 다 어우러져 있잖아요. 결국에 이제 제조라는 게 이제 수출이 안 되면 네. 임금 상승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예. 그럼 결국에 이제 경기가 안 돌아가죠. 우리나라에 뭐 앵커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그래서 그렇죠. 최근 이 고환율도 굉장히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죠. 거기다 뭐 아까 7천억 달러 돌파를 했다는데 결국엔 적자는 엄청나게 지금 뭐 몇십 년 또 적자, 뭐 십몇 년의 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수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역 수지가 어떠냐 거기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데 결국에 네. 이제 뭐 그래도 말씀드렸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도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본다. 알공포가 아니라 저는 완전히 그 뭐예요? 퍼펙트 스톰이 아닌가. 아,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무역 수지,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동일하게 제가 그래프를 이제 캡처를 해서 지금 갖고 왔는데요. 자,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제 수입이고 오른쪽이 수출입니다. 그죠? 벌써 200이 넘는 이제 갭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5월달 소비자 물가 우리가 5.4%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하고 이제 계산한 방법이 달라요. 자, 미국은 이거 CPI라고 해요, CPI, 그죠? 자, CPI 미국은 이제 주택에 대한 물은 한 30%인가 35% 그 사이에다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10%밖에 적용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표준, 스탠다드에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근데 만약에 미국처럼 30% 정도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보다 현저히 높았겠죠. 근데 이것만 봐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미국은 41년인데 뭐 우리는 13년, 14년 거의 13이라고 봐야죠, 그죠?
그 정도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좀 이거 수치상으로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유가가 문제예요. 유가가 어쨌든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뭐 또 석유를 또 가지고 있고 또 뭐 수출도 하고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수입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바이 같은 전년 대비에 그죠? 63%가 지금 증가하는 상황. 그러다 이제 그나마 우리가 다행인 게 어떻습니까? 유류세라도 지금 뭐 계속 지금 또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유류세를 내리지 않았다면은 지금 뭐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제 부담을 가지면서 차를 뭐 자가로 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또 압박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무역 수지죠, 그죠? 수입 물가가 우리가 이제 저번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농산물, 그러니까 밥상 물가가 한 80%를 수입을 합니다. 80% 수입.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린 달러로 다 계산하잖아요, 그죠? 지금 아까 제가 그 방송하기 전에 달러가 지금 1293원, 5원 왔다 갔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곧 1300원 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달러가 높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상당히 뭐 지금 수입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뭐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일단 내수 물가가 상승에 대한 경고도 일단 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엄청난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경제는 둘째 치더라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이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오히려 미국보다 이 침체기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당히 좀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6월에 일단 0.75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또 7월에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우리가 좀 늦게 열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든 우리 선제 대응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만약에 뭐 퍼펙트 등이 2번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발빠르게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어떻게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놓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은 어떻게 됐든 우리는 이제 뭐 선물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식 상황 상당히 좋지 않지만 그래도 선물은 뭐 양방으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국내 선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차트를 보면서 자 어떻게 이제 앞으로 포지션을 잡아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국내 선물의 앞으로의 방향에 그렇죠.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네네네. 합니다. 네, 바로 차트 보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죠. 네, 계속해서 연일 좀 그렇죠, 계속. 연 저점까지 그렇죠.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번 주 20일 날, 그죠? 20일은 어제죠, 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종가 기준 마이너스 1.61%가 내려갔어요. 예. 어제 미국장이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약간 뭐 상승으로 그나마 좀 마감이 됐는데 네. 또 어제 또 2,400이 깨졌죠. 그죠? 네. 그러다 오늘 가까스로 2,400을 일단 턱걸이를 좀 했는데. 네, 회복했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 미국하고 상황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자, 이게 5일 이평선에 딱 걸려 있어요. 단기 이평선.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은 무조건 내일 또 하방 압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이제 RSI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매수 매도에 대한 어떤 그런 신호입니다. 신호.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31.61이거든요. 근데 이게 30 이하로 떨어지면 그건 이제 아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침체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일단 환율이 어떻게 지금 방향을 틀 것인가. 근데 이제 미국 금리는 국채는 아직 3%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그 어떻게 돼요?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또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달러가 또 동시에 같이 급등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 어떤 이 우리 국내 증시가 요동을 치는 오늘 빼고 수, 목, 금이 되겠다. 3일이 되겠죠. 다음 주는 아무래도 이제 4일밖에 없으니까
뭐 큰 뭐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수, 목, 금이 상당히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거 이 5일 이평선을 이제 분기업으로 정확히 판단하시고 이제 어떤 투자의 포인트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상방은 아니다. 일단 하방이란 어떤 한 방향만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지 뭐 기술적 반등이야. 그래도 뭐 저점 왔어. 이제 뭐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되다 보면 상당히 또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상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일단 딱 고정 딱 방향 선택을 하나하나 고정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일단 투자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되게 혼돈이 오니까 일단 하방으로 보시고 근데 5일 평소 지지 여부 판단하신 다음에 어떤 투자 전략을 짜가라. 그렇게 제가 간략하게 국내 선물 차트 진입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